우리 유전이라는 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전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 우리 그 용어부터 먼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67페이지 봐주세요. 67페이지에 유전 용어 보시면, 자,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 세대에 있던 형질, 즉 부모 세대에 있던 특징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물려주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에는 유전 써주시면 되고요. 유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형질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쌍꺼풀이 있어, 유쌍. 쌍꺼풀이 없어, 무쌍. 그 다음에 머리카락 색깔이 검정색, 머리 색깔이 갈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특징을 말하는 걸 형질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형질. 우리 멘델의 유전 얘기할 건데, 오늘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실험을 했어. 그럼 완두콩의 형질은 뭐가 있냐면, 거기 예시 한번 볼게. 완두콩은 요렇게 둥글게 생긴 완두콩이 있었고, 쭈글쭈글하게 생긴 완두콩이 있었어. 그래서 예시는 뭐 둥근 완두, 아니면 주름진 완두, 이런 것들이 예시가 있을 수 있겠지. 또 완두콩의 색깔이 노란색이 완두콩이 있었고, 또 어떤 완두콩은 초록색이 완두콩이 있었어. 요런 걸로 따져서 또 노란색, 그 다음에 뭐 초록 완두, 요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이게 형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대립형질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대립형질. 이 대립형질은 뭐냐면, 아까 형질이 여러 가지 보여지는 특성이라고 했으면, 이 대립형질은 둥글고 주름진고 모양에 대한 형질이었지. 이렇게 반대되는 거, 서로 같은 형질인데 반대되는 형질에 대해서는 대립형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립형질,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반대되는 특징을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대립형질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얘네를 대립형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색깔에서는 노랑, 초록, 얘네들을 대립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 주름진 것과 노란색은 대립형질이 아닌 거야. 그지? 같은 현상을 특징을 띠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대립유전자라고 한번 써볼게요. 대립유전자는 뭐냐면, 대립형질은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국에서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또 미국의 언어가 다를 거고, 중국이나 일본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각자의 언어로 쓰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도 요걸 기호로 얘기해 줄 건데, 그 기호를 쓰는 게 대립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야. 우리 요거 조금만, 여기 빈칸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유전 용어 칸 표 밑에 대립 유전자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지? 우리 거기 부분 한번 볼게요. 얘들아, 한번 복습을 한번 가보자. 염색체 복습 한 번만 해볼게, 얘들아.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 46개였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였고, 근데 그 46개 23쌍 중에서 23개는 엄마한테 받은 거, 23개는 아빠한테 받은 거라고 했지. 그래서 1번 염색체라고 해볼게, 얘들아. 만약에 얘가 1번 염색체라고 했을 때, 얘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하나는 엄마에게서 받은 염색체라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요 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던 거 기억나? 요 둘 관계를 우리 상동 염색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자, 그러면 이 상동 염색체 관계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랑 여기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같았어? 달랐어? 달랐어. 왜? 엄마랑 아빠랑 모든 유전 정보가 똑같진 않거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달랐다? 근데 이게 같은 상동 염색체끼리라면, 만약에 여기 유전 정보가 쌍꺼풀에 관련된 유전 정보가 있다면, 둘은 상동 염색체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쌍꺼풀에 관련된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는 달라. 근데 쌍꺼풀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대립 유전자 거기 다시 표 위로 올라와서 읽어보자. 상동 염색체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할 거야. 이게 같을 수도 있지. 엄마도 나한테 쌍꺼풀이 있는 걸 줬을 수 있고 아빠도 나한테 쌍꺼풀이 있는 걸 줬을 수 있어. 그지?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립 유전자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표로 내려와 볼게 얘들아. 요거 그림 조금만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그 밑에 우리 대립 유전자 밑에는 유전자형이라고 먼저 써주자. 그리고 그 밑에 같이 할게요. 바로 밑에는 표현형이라고도 써주세요. 요거 두 개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자, 봐봐. 아까 우리 완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둥근 완두가 있었고 주름진 완두가 있었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걸 표현형이라고 해.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렇게 표현형 뜻 볼게, 얘들아.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예시 써줄게요. 뭐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자체로 말하는 게 표현형이야. 근데 유전자형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우리는 한국말로 둥글다라고 쓰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다른 언어를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형이라는 걸 쓸 거야. 유전자형이라는 걸 쓰면 어떤 나라든 우린 통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우리 둥글다라는 거는 라운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라운드의 R자를 따서 둥글다라는 거는 R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볼게 얘들아. 봐봐. 우리 이거 쌍꺼풀 말고 모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얘 지금 사람의 염색체가 아니고 완두의 염색체라고 생각해봐. 완두의 염색체고 완두의 모양은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둘 중에 하나래. 그래서 둥근 거를 예를 들어 볼게. 둥근 거를 라지 R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주름진 걸 스몰 R이라고 써볼게. 그리고 여기 대립 유전자에다가 둥근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R이라고 쓸 거고 주름진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스몰 R이라고 쓸 거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아빠한테서는 라지 R을 받았고 엄마한테서는 스몰 R을 받았어. 그러면 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모두에게 라지 R을 받았어. 그럼 얘 유전자형은 라지 R이 되는 거야. 근데 스몰 R 받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걔 유전자형은 스몰 R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유전자형 한번 볼까? 유전자의 구성을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거래. 그래서 라지 R, 그다음 뭐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근데 무조건 어때야 돼? 두 개여야 돼. 왜?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상동 염색체로부터 한 개씩 받아온 거니까 두 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가자. 그리고 얘들아 그 밑에 다시 내려갈게요. 쓸데가 없네. 여기다 쓸까 얘들아? 표현형 밑에 가볼게. 자, 순종, 잡종 적어주세요. 요것도 이해 잘해야 돼. 얘랑 지금 연결시킬 건데 봐봐 얘들아. 유전자형은 대립 유전자, 즉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그 유전자들을 합체시켜서 만든 게 유전자형이었어. 근데 여기에 보면 얘네는 라지끼리 있고 얘는 라지 스몰로 있어. 여기는 스몰로 있어. 이거를 순종과 잡종으로 나눌 거래. 어떻게 나눌 거냐면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은 거. 라지 R은 서로 같지. 스몰 R은 서로 같아. 엄마랑 아빠에게 서로 같은 걸 받았어. 그런 놈들을 순종이라고 얘기해 줄 거래. 우리 거기 순종 읽어보자.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거를 순종이라고 할 거야. 예를 들면 라지 R, 스몰 R. 근데 얘는 봐봐. 라지 R, 스몰 R은 어때?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는 라지 R을 받았고 한 사람한테는 스몰 R을 받았지. 서로 달라요. 그걸 잡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립 유전자의 뜻과 이 대립 유전자에 의해 표현하는 유전자형, 순종, 잡종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표 밑에 대립 유전자에다가 써주시면,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 요거 한번 지우고 다시 또 시작할게요.
자, 얘들아, 이제 그 밑에 유전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자. 이제 선생님이 뭐 표현형, 유전자형, 순종, 잡종이라는 말을 썼을 때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면 빨리 앞에 보시고 요 유전 용어 표시해 놓은 거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전자 표시를 해볼게. 요 유전자 표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우성열성이라는 걸 하나 더 배워야 돼. 오늘 우성열성만 배우고 오늘 끝낼 건데, 멘델이라는 과학자가 왜 완두로 실험을 했냐면, 멘델도 사람으로 실험을 하고 싶지. 멘델도 사람으로 실험하고 싶은데, 자, 사람의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아이가 나와서 이 아이의 형질, 쌍꺼풀이 있는지, 눈 모양이나 뭐, 눈 색깔이라던가, 머리카락 색깔이라던가, 키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지? 왜냐면 우리는 배웠지 저번에 수정된 지 266일 이후에 출산을 하는데 그 266일을 언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실험을 통해서 이거 이렇게 유전되는구나를 실험하고 싶은데, 그래서 멘델도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았어. 그래서 완두를 선택한 거야. 제 첫 번째 완두로 선택한 이유 볼게요. 얘들아, 67페이지 맨 밑에 멘델의 유전 원리 볼게. 왜 멘델은 완두를 택했는가? 왜 완두콩을 가지고 유전 실험을 택했는가의 이유 볼게요. 자, 완두콩 씨 뿌리고요. 물 주면요, 금방금방 자라. 그리고 또 어때? 완두는 한 번에 완두콩 쫙 열면 여러 개의 완두 알들이 콩 알들이 들어있지. 그래서 봐봐, 1번. 기르기 쉽다. 기르기 쉽다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또, 한 세대가 짧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한 세대는 뭐냐면 내가 죽고 다음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 세대, 그걸 세대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어때? 웬만하면 내가 그냥 평균적인 걸로 봤을 때 사람이 태어나고 결혼해서 새로운 아이가 낳는다는 건 한 30년 이상, 거의 한 평균 30년에서 35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 30살에서 35살 정도의 첫 아이를 낳으니까. 근데 완두는 금방금방 새롭게 한 세대가 짧게 진행된다라는 거. 또 한 번에 자손수가 많아. 사람은 어때요? 한 번 낳을 때 쌍둥이 아니면 한 명이야. 웬만하면 한 명이야. 그지? 뭐, 세 쌍둥이, 네 쌍둥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극히 드물죠. 그죠? 그래서 자손수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대립형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들아, 대립형질 뭐였어? 아까 위에 올라가 봐. 자, 형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근데 대립형질은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질이 서로 다른 거. 예를 들면 모양이라고 치면 둥근 거, 주름진 거, 녹색인 거, 그 황색인 거, 이런 식으로 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 사람은 어때, 얘들아? 우리 쌍꺼풀만 얘기해도 뭐 겉쌍, 속쌍, 무쌍, 뭐 짝눈 되게 다양하잖아. 그지? 근데 완두는 확실하대. 주름지거나, 둥글거나, 녹색이거나, 그냥 뭐 황색이거나, 이렇게 딱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완두 가지고 실험하기가 쉬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너랑 결혼해서 자손 낳아. 가능해? 이거 뭐 가능할 수 없어요. 이거 완전 인류 사람의 인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죠. 근데 완두는 가능해요. 완두는 이렇게 씨 뿌리고 저렇게 쟤랑 그 교배시키고 가능하죠. 그래서 의도대로 교배가 가능하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때문에 멘델이 완두를 택했어요. 그래서 완두를 택해서 한번 이제 멘델이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68페이지 우열의 원리 한번 가볼까? 우열의 원리. 잘 봐. 얘들아, 순종이 뭐였어? 순종은 형질을 유전자형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같은 라지끼리 있거나 스몰끼리 있는 걸 순종이라고 했어. 기억나? 자, 멘델은 대립형질이 너무 뚜렷한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볼게. 어떤 대립형질이 뚜렷했냐면, 첫 번째는 표현형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노란색이거나 초록색이거나 딱 둘 중에 하나로만 보여져.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야.
둥글면 둥글고 주름지면 주름지었지 반반 이런 완두는 없다라는 거야. 또 노란색이면 노란색이었지 초록색이면 초록색이지 뭐 비스듬하게 여기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볼까? 약간 요런 색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우열의 원리를 실험할 때는 법칙이 있어. 뭐냐면 순종끼리 교배할 거야. 자, 얘들아 순종끼리 교배해 볼게. 둥글다라는 건 우리 라운드라는 말을 써서 R을 쓰기로 했어. 그래서 봐봐. 둥글다. 라지알을 가진 애랑 그 다음에 뭐가 둥글고 뭐가 주름진 건지 몰라요. 그 다음에 스몰알과 스몰알을 가진 애랑 둘이 교배를 시켰대. 자, 볼게. 그러면 우리 생식세포 분열했던 거 기억나? 생식세포 분열일 때 어땠어? 상동염색체 두 개가 결합된 이가염색체가 만들어졌고 이 이가염색체가 분리가 됐었지, 그지? 그래서 나 이거 원래 엄마 아빠한테 한 개씩 받았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한테 왔었단 말이야. 딸세포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얘는 생식세포 분열 결과 하나만 줄 수 있어. 누구만? 저왔자 둘 중에 하나니까 라지알이겠네. 얘도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 생식세포 분열 결과. 그래서 스몰알을 받았어. 자, 얘와 얘를 교배시켰을 때,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이 생겼네? 그럼 봐봐. 원래 얘는 둥근 거였어. 둥근 거였어. 얘는 주름진 애였어. 주름진 개였어. 자, 반반 있다 없다? 없어. 둘 중에 하나 나타날 거야. 그때 두 유전자형이 싸워서 이긴 놈이 우성이야. 자, 이때는 누가 이겼냐면 둥근 애가 이겼어. 그러면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누가 우성이다? 둥근 놈이 우성이야. 그래서 얘가 우성이고 주름진 얘는 뭐다? 열성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한 거야. 우리 한 개만 더 가볼게, 얘들아. 자, 이번에는 색깔이야. 노란색과 초록색을 가지고 우열의 원리를 한번 해볼게. 우리 노란색은 옐로우죠? 그죠? 그래서 Y를 쓸 거야. 노란색은 라지 Y 써주고 초록색은 스몰 y 써줄게요. 여기서 또 그 초록색이라고 그린 쓴다고 G 쓰시면 안 돼요. 왜? 같은 대립형질이니까 같은 알파벳을 써주셔야 됩니다. 교배하자. 교배했더니 감수분열 결과 엄마 아빠 각한테 받았던 둘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 얘도 하나만 줄 수 있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 잡종이 생겼어. 그때 자, 노란색이 보여지냐 초록색이 보여지냐 했더니 노란색이 보여줬대. 그러면 노란색은 우성이고 보여지지 않은 얘는 열성이 되겠네.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우열의 원리를 가리는 실험을 이런 식으로 했던 거야. 그러니까 둥글고 주름진 완두가 두 가지 형질이 있는데 이때 우성인 놈은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나 라지알도 있고 스몰알도 있어. 하지만 갖고는 있지만 주름진 걸 갖고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보여지는 거 표현형으로 보여지는 거는 둥근 거기 때문에 둥근 놈이 우성이다. 그럼 반면에 주름진 거는 열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냐. 이해되나요? 그럼 얘들아 68페이지에 써볼까? 요거 그릴 수 자리가 있으면 한번 필기해 주시고요. 순종의 대립형질. 순종이죠. 근데 서로 반대되는 거죠. 교배했더니 잡종 1대. 잡종이죠. 1대야. 얘네 엄마 아빠 1대에 표현되는 형질은 표현되는 걸 뭐라고 한다? 우성. 표현되는 걸 우성, 그 다음에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한다라고 쓰시고 우리는 다시 67페이지 해보자. 67페이지 얘들아 유전자 표시 한번 볼까? 67페이지 유전자 표시 가운데 밑에 자, 황색과 녹색 중에서 뭐가 우성이었어? 황색이 노란색이죠.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서 누가 우성이었냐면 노란색이 우성이었어. 그러면 노란색을 황색을 어떻게 표현한다? 라지 Y. 녹색은 스몰 y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또 둥근 거와 주름진 것도 둥근 것을 라지알, 주름진 것을 스몰 r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표를 한번 채워볼까? 하나씩 하면 쉬워, 얘들아. 자,
순종인데 황색이래. 순종이니까 두 개가 똑같아야 돼. 그지?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황색이야. 황색이고 순종이니까 당연히 라지와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자. 순종인 녹색이야. 녹색은 당연히 y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볼까? 둥근 것인데 순종이래. 둥근 것의 순종을 라지알 쓸 수 있고 주름진 것의 순종은 스몰알 쓸 수 있겠네. 요거 한번 해볼까? 밑에 거 하기 전에 자 우리 황색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을 쫙 써보자. 황색은 당연히 라지와이 있을 거고 라지와이 스몰와이도 있었어. 왜? 아까 얘가 이겼잖아. 얘 아무리 갖고 있어도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황색으로 표현됐죠. 하지만 초록은 어때? 얘밖에 없죠. 또 둥근 거 따지면 라지알 둥근 거였고 라지알 스몰알도 둥근 거였어. 왜? 얘를 아무리 갖고 있지만 주름진 유전자를 갖고는 있지만 얘가 우성이기 때문에 표현형 보여지는 거는 둥근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러면 주름진 거는 뭐가 있었어? 요거밖에 없었죠.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밑에 가볼까? 이번에 여러 가지가 같이 나왔다. 둥글고 황색이래. 자 가보자. 한 개씩 가보면 돼. 근데 순종이야. 둥근 거니까 뭐겠어? 둥근데 순종이면 라지알이겠네. 그지? 근데 또 황색이어야 돼. 또 순종이어야 돼. 그러면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 둥근 순종, 황색 순종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때 밑에 볼까? 둥글고 녹색인 순종이래. 자, 둥글어요. 녹색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둘 다 순종 맞네. 자, 이번에는 둥글고 황색인데 잡종이야. 자, 둥글어야 돼. 그게 잡종이어야 돼? 그럼 쉽지? 잡종은 쉬워. 그냥 둘 다 써주면 돼. 황색? 둘 다 써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볼까? 주름지고 녹색인 순종이래. 주름진 건 당연히 순종이지. 열성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녹색도 당연히 순종이겠죠. 열성이니까. 자, 주름지고 황색인 순종. 주름졌고요. 황색이어야 돼. 황색이어야 순종은 요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얘들아 요거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면 선생님 불러주시고요. 갈 듯 말 듯 하면 요거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추천해. 요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이후의 거를 유전을 들어갈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유전자형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일단 열성, 우성, 순종, 잡종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멘델의 유전 1파트는 무조건 다 깨부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끝.